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1월 19일 목요일에 전해드리는 이탈남인데요. 자, 오늘은 사과의 말씀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저희 이탈남이 어제 점심때쯤부터 아이튠즈에서 사라지고 검색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밤 늦게까지 계속됐는데요. 저희의 불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튠즈에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다른 팟캐스트 방송의 주소와 엉켜버린 겁니다. 저희 딴에는 최대한 빨리 복구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시간이 많이 걸려버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 이것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이탈남 시작하겠습니다. 털기 전 뉴스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박명기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업무에는 복귀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광노현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노현 교육감은 즉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서 업무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를 했고,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 광노현 교육감 복귀와 동시에 처리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 요구에 대해서 더 이상 배신과 분열의 정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당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과 관련된 대형 권력형 비리가 나온 것도 아니고 현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면서 임기 말에 대통령이 탈당하는 배신과 분열의 정치를 이번에는 끝내자는 것이 청와대의 정리된 입장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청와대 주장을 듣다 보니 탈당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전 인수식 사고에서 탈피하는 게 우선인 것 같네요.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한 씨가 목사직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희 이탈남도 지난 11일에 목사 이근한을 집중적으로 턴 적이 있었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총회 측은 지난 14일에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근한 씨의 목사직을 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흔히 교단에서 일단 면직이 결정되면 복직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필귀정, 이 네 글자만으로 충분한 사안입니다. 조선일보가 지난 17일자 기사에서 이 김정남 씨가 2010년 3월 23일 발생한 천안함 사건을 북측 소행으로 시인한 것처럼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김정남 씨와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도쿄신문의 고미요지 편집위원은 김정남은 천안함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면서 조선일보의 지난 17일자 보도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고미위원은 덧붙여서 김정남이 연평도 사건과 관련해 서해 5도에 관해 언급할 게 있어서 조선일보가 나름대로 해석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조선일보의 명백한 오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는 대로 본 게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본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루머나 기대감에 의한 이른바 정치 테마주의 비정상적인 급등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이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치인 관련 루머의 출현으로 주가가 출렁이는 등 시장 왜곡 현상이 지나치다고 판단되어 대응 수위를 강화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테마주 특별조사반을 금감원 내에 신설하고 합동루머 단속반을 운영하여 시장 루머를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가격 왜곡이 심한 테마주에 대해 직접 매매 분석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혐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검찰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또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시장에 뛰어드는 투기 열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이명박 관련주들의 끝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러한 투자들은 좀 조심할 부분이 있다라고.
자, 요즘 증권가에서 숨바꼭질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정치 테마주라는 게 뜨자 이 금융위원회가 지난 8일이었죠. 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긴급 조치권을 발동해서 단속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뭐 이 때문에 정치 테마주로 분류됐던 종목들이 한때 찬사리를 받는 듯 했는데 최근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한명숙 씨가 민주통합당 대표가 되면서 이른바 친노 테마주가 뜨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들려오네요. 자, 오늘은 정치 테마주를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권가 으슥한 곳에서 이른바 어둠의 세력들이 펼치는 장난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정치 테마주를 털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 브릿지증권 사이버 영업팀장 그리고 키움증권 투자 전문가를 역임하신 이 배주연 소장님 모셨습니다. 자,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지금 정치 테마주 뭐 뉴스를 통해서 좀 접하기는 했는데 좀 하나하나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뉴스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이 금융위원회가 나서기 전까지 정치 테마주로 떴던 종목이 한 78개였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유형을 보니까 한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유력 대선 주자들과 뭐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걸로 얽혀 있거나 그렇게 얽혀 있다고 소문난 종목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특정 대선 주자가 집권을 할 경우에 이런 정책이 중점적으로 펼쳐질 테니까 그 관련 종목에 눈길을 쏟는 그래서 또 테마주가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이 유력 대선 주자들과 뭐 혈연, 지연, 학연으로 얽혀 있다라는 테마주들 주로 어떤 게 있고 어떤 유형으로 이게 나타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글쎄요, 뭐 먼저 혈연 관계 같은 경우는 이지 뭐 이런 건데요. 예. 그다음에 정책 행보는 안철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처음에 어떻게 뜨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사실 궁금한 것 중에 하나죠. 어떻게 이런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아는 건지 투자자들이 예, 투자자들이요. 예. 근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대부분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정치 테마주를 띄우는 세력들 자체가 어쨌든 되게 뭐라고 해야 돼요. 선도 세력이라 할까? 되게 영리한 사람들, 과거에 주가를 많이 연구했던 사람들, 실질적으로는 모든 기자는 아니지만 여의도 쪽에서 얘기는 뭐 어둠의 세력들 이렇게 되게 얘기하지만 저희 주식하는 사람들로서는 오히려 뭐랄까 밝은 세력들, 정보의 밝은 세력들, 그렇죠. 투자자들한테 이득을 주는 어떤 그 테마를 발굴을 해주니까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일본의 사례도 알아봤지만 일본에서는 제 제자가 이제 일본 주식을 하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일본은 어떠냐 그랬더니 말 그대로 일본은 어두운 세력들이 있답니다. 뭐냐면은 공매도를 해서 그 주가를 그 회사를 예를 들면은 거의 뭐 파산 지경에 만들어서 악성 루머를 퍼뜨려 가지고 예를 들면 그 회사의 식품이 뭐 독이 들었다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은 특히 뭐 이자율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런 회사를 파산을 시킨 경우가 있는 모양인가 봐요. 공매도가 가능하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공매도가 불가능한 제도에서 어떤 종목이 5배 내지 10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꼭 나쁜 세력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초두의 관심사인 CNK 같은 그 주식은요. 그것은 사실 말도 안 너무나 나쁜 사람들이죠. 어떤 특히 외무부 공무원이 뭐 그렇게 주식을 사가지고 식구 친척들 사서 그러니까 그런 빼놓고는 어떤 그 어둠의 세력, 나쁜 세력 이건 아니고 선두 세력, 아니면 시장 조성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뭐 조작을 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그렇죠. 물론 이제 주가가 조작이 되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요. 아주 가격이 싸고. 그다음에 회사는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회사들.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속칭 코스닥의 50%는 주인이 없는 회사다. 아니면은 뭐 건달 돈이 들어왔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저도 이제 코스닥 사장을 직접 아는 케이스도 있지만 사실 가서 보면 직원 5명에 아무것도 만들지는 않아요. 단지 그 친구는 주식만 하는 거예요. 오너가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를 예를 들면 5명, 6명에서 어떤 테마가 있다 해가지고 돈 50억, 만 원도 아니죠. 그 정도를 가지고 띄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기자를 통해서 호재성 재료를 5개 내지 7개를 미리 준비해놨다가 5일에 한 번, 10일에 한 번씩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 주가를 쫙 올려서 일반인들이 따라붙었을 때 거기다가 때리고 나오는. 그래서 차익을 챙기고 그렇죠. 나오는. 그런 경우는 진짜로 나쁜 어둠의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물론 처음에는 그런 동기로 시작을 할 수는 있었다고 저는 보여요. 예를 들면 몇 명이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특히 최근에 영국에서도 이제 그런 전문가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저희 사실은 영국 헤지펀드 그 존 웨이엄 이사가 그랬지만요. 한국 투자자들은 자금도 풍부하지만 투자 스타일이 아주 역동적이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한국 투자자들이 종목 자체가 많이 움직이면은 거기에 상당히 뭐랄까 리스크를 안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따라붙는 그런 투자 습성이 있어요. 저희들. 그런데 그 영국 사람은 역동적인 투자 스타일이라고 평했지만 저희식 표현을 하면은 이제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 차익을 노리면서 그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스타일로 봐야겠죠. 예. 그런데 그걸 꼭 역동적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까요? 아무튼. 예. 근데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정치 테마주에 아까 이제 제가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운데 특정 대선 주자가 그 권력을 잡을 경우에 주로 이런 역점 사업을 펼칠 테니까 관련 분야에 있는 종목의 주식을 사들이자. 이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어찌 보면 향후 정책 기조를 미리 예상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예. 그게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요. 예. 저는 가끔 사람들한테 어떤 뭐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이 됐든 주가가 됐든 역사 공부를 많이 하면은 미래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예를 들면 지금 정치 테마주를 보는 시각이 2007년도 대선 때 그때하고 보면 그때와 아울러 2000년도 코스닥 정권 때요. 김대중 정부 때 그때를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가장 가까이 있는 2007년도에는 어느 식으로 움직였냐면 그 당시 4대강 개발이라 해가지고 이화공이라는 주가가 움직였었어요. 2007년 대선 때요. 예, 2007년 대선 바로 전이었죠. 12월 그 당시 이 주가가 제가 가서 자세히 보니까 한 여름 때부터 그러니까 7월, 8월 때부터 움직였었어요. 2007년 7월, 8월. 예. 그러다가 그러면 그때면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되기도 전인데요. 그러다가 살짝 움직이다가 네. 한 10월 정도, 예. 10월, 11월에 1,500원 정도 하던 주가가 물론 10월, 11월에는 한 3,000원 정도 이제 갔죠. 살짝 가다가 두 배로 뛰었네요. 예, 근데 그때는 두 배로 뛴 정도는 뭐 주식시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는 뭐 거의 명함도 못 내미니까요. 그런가요? 예.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한 1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3일까지 32,000원을 찍었어요. 정확하게 31,800원을 찍었는데. 와, 1,500원 하던 주식이요? 예. 우와, 예. 그래가지고 12월 3일 날 32,000원을 찍고 이 주식이 12월 18일 날 종가가 10,000원이었어요. 그러면 12월 18일이 아마 대선 바로 전날이죠. 예, 전날. 그러니까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2월 18일 아울러 12월 19일은 더 빠졌고요. 한 9,000원 정도 이렇게 갔다가 다시 18,000원을 갔다가 지금 현재는 3,000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정리 좀 할게요. 이화공영이라는 회사는 토건 회사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당시 공약이었던 이제 대우나라든지 이런 4대강이 최고 수혜주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아마 이제 수주 물량이 몰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투자를 해서 뛰었는데 근데 왜 대선 목전에 갑자기 빠진 겁니까? 그러면? 이제 메이드가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요? 예, 주식이 그래서 어려운 거죠. 이번에도 예를 들면은 여기 안철수 원장님 같은 경우도 정치를 안 한다고 하면은 빠지고 하여튼 좀 그런 게 있어요. 주가는 미리 움직이죠. 그래서 주식은 사실 IQ가 2,000이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쓰는데 보통 사람들 머리로는 주식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정치 테마주도 그러면은 저도 이제 저를 본다면은요.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이화공영이라는 회사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4대강 사업을 실제로 추진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주를 많이 했나요? 예, 마주 했죠. 실적이 많이 있었습니까? 실적도 있었고 좋아졌죠, 오히려요. 그래서 쭉 어느 정도 10,000원 선 시기에서 그 전에 1,500원 하던 주식이 그래도 적어도 뭐 한 7,000원, 8,000원 뭐 이 정도 가다가 이제 다시 제자리에 온 거죠. 왜냐하면은요, 이 주식은 제가 자주 저희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주식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완벽한 패션이에요, 패션. 그래서 그 시대에 유행하는 주식이 올라가는 거지. 아울러 물론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EPS라 해서 주당 순이익이 가장 중요하죠.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식이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를 들면 적어도 뭐 2배 오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테마, 패션 저희 나라뿐만 물론 아니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 당시 주식이 32,000원을 갔다가 다시 현재 이제 3,000원을 하고 있고 아울러 다시 그 전의 역사를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요. 2000년도에는 새롬기술이라는 주식이 있었습니다. 새롬기술이요? 예, 들어본 것 같네요. 새롬기술 다음은 주식하신 분들은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어떻게 보면 국민주 비슷한 주식인데요.
그 5천 원짜리 주식이 30만 원을 갔었고요. 언제요? 2000년에? 예. 그다음에 다음이란 주식이 대충 5천 원짜리 주식이 그것도 30만 원을 갔었습니다. 포털 다음을 말씀하시는 예, 포털 다음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는 어떠냐면요. 세럼기술이라는 주가는 솔본이라는 회사로 바뀌어가지고 4천 원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은 한 13만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은 그래도 그 회사 자체가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EPS가 나오니까 30만 원 갔던 주식이 13만 원을 하고 있지만 세럼기술이라는 주식은 EPS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제 4천 원 정도 이제 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5천 원짜리가 30만 원을 갈 때도 무슨 쉽게 얘기해서 정치 테마주라는 이름을 안 붙였기 때문에 별로 언론에서 그렇게 썩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네.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언론에서 아울러 경제신문이라든가 해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냐면 테마 자체가 이제 정치라는 말이 붙으니까 여러 언론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상승률 이런 것은 뭐 과거의 상승률 특히 뭐 코스닥 상승률에 비하면 아직도 10분의 1도 거의 안 되는 수준이고요. 예. 그리고 또 아울러 이화경 같은 경우도 적어도 한 20배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안철수 같은 경우는 대충 한 3만 5천 원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4만 원 정도 하다가 지금 한 15만 원, 한 뭐 하다가 지금 오늘 종가는 13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거기서 지금 이제 이화공영의 경우를 가지고 이제 정치 테마주의 이제 그 궤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이제 정책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력 대선 주자들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관계가 얽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혈연이든 지연이든 학연이든 이런 걸로 이 대선 주자하고 긴밀한 관계, 이 회사의 대표가 긴밀한 관계에 있어서 아마 좀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했던 그 종목이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도? 아니죠. 그 전에는 없었죠. 그런 게 없었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최근에 예를 들면은 가장 이제 대표적인 최근의 정치 테마 중에서 조금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에피소드라 할까? 대현이었는데 대현이라는 종목이 뭐요? 대현이요. 대현? 대현이 문재인 대표하고 그분이 사진을 찍었는데 대현 그 대표이사라고 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닮은 사람인데 대표이사가 아니었던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근데도 그 주식이 거의 제가 이제 1,000원짜리 어떤 주식이 한 3,000원까지 갔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현상은 상당히 지금 퇴행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회사 대표가 뭐 대선 주자하고 친하니까 이 회사를 그 봐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회사가 클 것이다. 이건 정말 옛날 정경유착 시대에나 나올 법한 발상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상상도 안 되는 테마를 만든 건데요. 예. 최근에 가장 따끈따끈한 테마는 사실은 한명숙 대표 당선. 예, 요즘 친노 테마주라고 뜬다면서요. 친노 테마주가 이제 가장 사실은 따끈따끈한 테마인데요. 예. 그 회사가 이제 뭐 어차피 이제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영남제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주식이 영남제분. 그 주식이 그저께까지 상한가를 3일 정도 치고 어제 하루 조정하고 오늘 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은 제가 가장 주식을 하면서 궁금했던 부분은 이 다음 테마는 어떤 것을 형성을 할까에 대해서 항상 저도 궁금하고 관심이 있었고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94년도부터 주식을 하면서 이 테마를 만드는 사람들이 도저히 어떤 저 같은 사람의 어떤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테마를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사실은 그 이지가 동생 박근혜 지금 저기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박지만 씨가 친동생이 최대 주주라는 것은 사실 다 알고 있거든요. 이지라는 회사의. 예. 특히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이지인데요. 근데 그 종목을 어쨌든 이렇게 저번 대선 때는 전혀 움직이지도 않았었고요. 저번에 이명박 지금 현직 대통령과 박근혜 위원장이 경선을 할 때도 전혀 움직임이 전혀 없었고, 그랬었습니까? 전혀 안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왜 올해만 이렇게 그렇죠. 현상이 그러니까 나타나는 건가요? 올해는 그 14,000원짜리, 15,000원짜리 주식을 거의 지금 65,000원, 지금 66,000원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 정치 테마주를 사실은 주식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냐면요. 보통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돈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그래요? 상당한 돈이 많이 있어요.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도. 개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금액이 뭐 하여튼 최소 5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보통 뭐 3억, 5억 이렇게 굴리신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수는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일반 직장인들 한다는 건 대부분 펀드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펀드가 아니라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직접 하신 분들의 금액이 우리 범인들의 생각을 어떻게 보면 넘는다고 할까요? 그러한 투자가들이 어마어마하게 진짜 대한민국에 돈 있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고 그리고
그 미국의 이제 30대 대통령이 켈빈 쿨리지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만요. 미국 사람들은 참 사업을 좋아한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데 인간의 본능은 돈을 벌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요. 네. 그래서 어떤 주식시장에서 테마만 나오면은 네. 내가 거기에 편승을 해서 수익을 내겠다. 예. 이러한 그 대기 세력의 돈들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잠깐만요. 좀 정리 좀 할게요. 그러니까 2007년에 한나라당 그 대선 후보 경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현 위원장하고 이명박 현 대통령이 결혼했는데 그때도 이지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는 박지만 씨였습니까? 아, 그렇죠. 당시에도. 예, 그런데 맞습니다. 그때는 이지라는 회사는 전혀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전혀 안 움직였죠. 올해는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러면 왜 그 4년 사이 이렇게 양상이 바뀐 겁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안철수가 대표 주자가 어떻게 보면은 보여준 거죠. 사실 이번에도 안철수가 먼저 올라왔거든요, 주식이요. 안철수 연구소요. 예, 안철수 연구소가 먼저 올라오면서 저도 이제 그 주식이 타닥타닥 5만 원, 6만 원을 치고 올라올 때, 이것 봐라 이 주식이 왜 이러지 하면서 이게 혹시 거품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초장에는 못 따라붙는 거죠. 네. 근데 보니까 이게 5만 원 돌파, 6만 원, 7만 원, 10만 원을 돌파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과거에 뭐 속칭 네덜란드 튤립 같죠. 네. 야, 이게 사면은 눈을 뜨면 올라가니까요. 예. 자고 일어나면 또 올라가고 자고 일어나면 또 올라니까. 그러면 그 안철수 연구소 효과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크다고 저는 보죠. 그러면 좀 여기서 제가 좀 의아한 게 2007년 대선 때도 정책과 관련해서는 테마주가 있었다면서요. 예. 그런데 왜 대선 주자와의 그 연줄 때문에는 테마주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때는 없었죠. 그러니까 확실히 없었습니까? 예. 그래서 주식이 유행이라는 거죠. 패션이라는 얘기죠. 그 당시는 대선 정책 관련으로서는 했지만 최근에는 이번에도 사실 이제 정책 관련해서 안철수라는 주식이 움직이기 전에 첫 번째 움직였던 주식은 아가방하고 보령제약이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아가방이 가장 선두권이었는데 작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보육 문제 때문입니까? 예, 그렇죠. 이제 박근혜 그 정책 예를 들면요, 뭐 저출산, 보육,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주식이 먼저 작년부터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예, 그것도. 아가방 같은 경우도 적어도 한 2만 원을 넘겼으니까요. 물론 최근에도 다시 넘겼지만. 그래서 정책 관련주로만 한때 작년에 움직여서 그냥 그런갑다 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안철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나머지가 이제 이렇게 인맥으로 해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이 사실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러면 그게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유별나게 나타나는 현상이시죠? 그렇죠. 유행이죠. 유행. 아, 유행이다. 패션이라 이거죠. 과거에는 없었던 유행이다. 그 패션을 지금 그 세력들이 만들어낸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서 좀 정리를 하고요. 이슈 털어주는 남자? 이거 뭐 저는 뭐 털어봐야 먼지밖에 안 나오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남자다.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 정치 테마주 말고 말이죠. 얼마 전에도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영변 그 원자로가 폭발을 했다. 이래갖고만 주가가 요동이 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낭설이었던 걸로 다 확인이 됐고. 그런데 주식시장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완전히 유언비, 악성 루머가 돌면서 주가를 움직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정치 테마주하고는 경우가 다른 경우죠. 근데 이런 루머가 말 그대로 오인을 해서 유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한 세력들이 주가를 움직이기 위해서 일부러 퍼뜨리는 겁니까? 이번 북한 경수로 폭발 같은 경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고의성과 인위성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고의성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가가 장중에 지금 저희가 이제 2,000포인트라고 봤을 때요. 한 20포인트 하락이면 한 1% 하락하는 건데요.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 정도만 하락을 하면 옵션 매도를 치신 분들 특히 또 이런 분들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거든요. 선물 옵션 말씀하신 건가요? 선물 옵션 쪽에서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매도 포지션을 사놓고 좀 루머를 퍼뜨리지 않았나 저는 100%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주식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주가가 떨어져야 오히려 돈을 버는 그런 게 있다면서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일본에서 말하는 속칭 공매도 빠졌을 때 돈을 버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떤 어둠의 세력, 나쁜 세력들 속칭 말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감독원이나 검찰에서는 뭐 바로 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요. 감독원에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잡아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루머 자체를 예를 들면은 뭐 루머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제 트위터로 예를 들면은 제에서 뭐 아는 사람들한테 야 그랬다 하고 뭐 누가 그러더라. 저도 누구한테 들었다. 뭐 이런 식, 이른바 카더라 통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걸 가지고
제가 유포자인지 예. 사실 누가 그런지 예. 그걸 알아내기가 쉽지 않을 거 어렵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어제도 뭐 정소녀가 뭐 대통령 그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처음에 누군지를 예. 알아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 같이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과연 알아내기 이것은 이런 경우는 진짜 악성이고 어떤 고의적이고 그래요. 지금 제가 여쭤보려고 때 도대체 누가 퍼뜨렸느냐. 근데 지금 이제 소장님 말씀은 참 알아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예. 그냥 안 여쭤보겠습니다. 예. 대신 요걸 여쭤볼게요. 뭐냐면 악성 루머가 어떤 경로로 유포가 되는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증권가에 무슨 메신저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고 예. 또 이른바 이제 그 언론에 종종 나오는 증권가 찌라시라는 것도 있죠. 예,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포가 되는 겁니까? 증권가 찌라시는요. 예를 들면요. 전에는 진짜로 저도 이제 그걸 좀 봤었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지난 얘기니까 새롬 기술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오너가 지금 모 영화 배우하고 그 고등학교 예. 동기 동창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 오너가 당시에요. 예. 지금 현재 뭐 누구나 다 아는 배우인데요. 예. 그래서 그 친구하고 뭐 새로운 기술 오너니까 회사를 만들 때 지분 참여를 해라 해서 좀 참여를 해서 뭐 그 주식을 지금 영화 배우 누구의 물량이 나온다. 사실 그때 나왔어요. 한 5만 주 정도 아는 사람 다 아는 건데. 근데 그때 그 가격이 한 5만 원대 나왔거든요. 근데 근데 그 주식이 5만 주가 5만 원대 나왔는데 그 주식이 결국 30만 원까지 갔단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요. 그래서 6배가 됐네요. 그 친구가 팔고 나서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당시에는 찌라시라는 것이 많이 이렇게 유포가 돼서 그걸 통해서 소문도 듣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랬었는데요. 예. 최근에는 이제 뭐 미쓰리라 해서 미쓰리? 해서 좀 증권 직원사 직원들은 대부분 쓰지만 뭐 그걸로도 오고 하지만 그 미쓰리는 메신저 아닙니까? 예, 메신저죠. 그렇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 미쓰리나 메신저 그런 것이 저도 이제 MT 뭐 이게 경제신문을 보면 어떤 그런 걸로 해서 많은 소문이 뭐 유포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지만 과거에 이런 건 전혀 없을 때요. 예를 들면 뭐 SNS에 뭐 이런 거 전혀 없을 때도 증권가 루머는 하여튼 뭐 그 당시에는 전화겠죠. 전화 예를 들면은 뭐 아는 사람들 모임, 술집 모임, 뭐 전화. 지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소문이 유포가 되고 그랬었어요. 그래요. 예를 들면은 과거에 뭐 지금은 없어진 회사지만 태흥피업 같은 경우에 매연저감 장치를 만든다 그러면은 뭐 어쩌네 저쩌네 그리고 과거에 예를 들면은 서울에 있는 모 상고인데요. 뭐 거기 마피아 해가지고 그쪽 애들이 움직이는 종목이다. 저는 사실은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고등학교를 거기 그냥 서울에서 그 상고를 나왔으면은 그쪽 애들하고 같이 나도 마피아가 될 수 있을 건데 뭐 이런 생각도 가져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은 뭐 메신저다 증권가 찌라시다라고만 특정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런 건 별로 전방위로 그러니까 루머가 순식간에 퍼진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경로가 뭔지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객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증권사마다. 예. 뭐 이렇게 이제 그 소파 놓고 거기 앉아서 전광판 보고 하는 이제 뉴스 화면을 저도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객장에 순식간에 퍼지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그렇죠. 순식간에 퍼지죠, 보통요. 그래요? 예.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도 예를 들면 뭐 정치 테마주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이 증권가 소문이라는 것은 정말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하나 몰랐던 것은 이번에 그 김정일 사망 소식. 그것은 우리 제 회원 중에 한 분이 이제 미국에서 계시는데 도대체 12시에 긴급 뉴스를 한다는데 뭐냐 봤더니 미국에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랍니까 다시 핵 포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방송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당시 우리나라 전망을 하면서. 전망을 하면서.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좀 다른 내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근데도 그 내용을 미리 사망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증권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김정일 사망 딱 하니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지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 그랬죠.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한 번 더 빠지고 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날 많이 사가지고 좀 이득을 보고 그랬는데요. 우리는 사실은 이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는 이 증권맨이라 어떤 악재가 되면 사실은 수익을 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악성 루머는 그렇다 치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느 특정 기업의 오너가 대선 주자 누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동기래더라 예를 들어서 내지 어떤 뭐 같은 고향이래더라 이런 것들을 특정한 어떤 그룹이나 사람들이 조사를 하고 이래서 제공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뉴스를 뒤져보니까 최근에 그 유사 투자 자문사들이 그 적발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 유사 투자 자문사들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받고 간행물이나 이메일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였다고 얘기를 하는 이렇게 나오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
내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안철수라는 회사 자체가 테마주 형성을 해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성공을 하니까 나머지 정치 테마 정치인만 갖다가 붙이면은 이게 주가가 거의 하여튼 몇십 프로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요. 예를 들면은 뭐 오텍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나경원 후보하고 무슨 관계가 조금 뭐 있는 뭐 그런 얘기가 어차피 그것은 다 인터넷에 있는 얘기고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연관만 있다고 그래도 적어도 한 40% 50% 정도 네. 이렇게 막 올라가거든요, 주식이. 예, 예, 그러니까 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예를 들면은 투자자문회사에서 자기네 그 펀드 자금에 대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네.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뿌려서 또 좀 더 사게 만들고 이러한 부분은 있을 걸로 저는 보여요. 근데 그래요. 그래봤자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예를 들면요, 10,000원짜리 주식을 15,000원짜리까지 끌어올려봤자 그 끌어올린 세력은 실질적으로 절대 이익을 못 냅니다요. 왜요? 50%가 올랐잖아요. 그 이유는 그 위에서도 자기네들도 사거든요. 밑에서 10,000원에서도 자기가 사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14,000원, 15,000원 될 때도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더 사는 거예요. 더 올라갈 예, 더 끌어붙이려고 불을 더 군부를 떼야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네들 돈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딱 끊어지면은 중간에 예를 들면은 10,000원짜리 15,000원 가가지고 다시 12,500원에 때리면요. 네.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돌고 돌아 결국은 본전치기나 손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자 지금 유사 투자 자문사들이 그러니까 정보를 투자자들한테 제공을 했는데 지금 뉴스를 보면은 이게 그냥 일반 투자자들한테만 제공을 한 게 아니라 유사 투자 자문사들로부터 투자 정보를 제공받은 곳이 증권사가 한 20여 곳이 된다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어엿한 증권사들도 지금 이런 것들을 마구 뿌리는 주체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객들한테. 예. 고객들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렇죠, 일단은요. 고객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고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경제 논리에서요.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라고 보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요? 예. 뭐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친구들이 어쨌든 시장 조성자 차원이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테마주라는 종목들이 누구 말대로 그 테마주가 형성이 되면 일단 주가가 올라가지 그 테마주를 형성을 해가지고 막 빠지고 이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론 그러면 새로운 기술이라는 주식이 30만 원까지 갔다가 3,000원까지 왔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화공영도 32,000원까지 가서 3,000원으로 왔지만 그 주가가 꼭지를 찍고 나서는 증권사에서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정보를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초동기에서 테마주에 대한 것을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것 저런 것을 제공을 한다는 부분이 꼭 그렇게 나쁜 걸로 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걸 여쭤볼게요. 또 주식 카페라는 게 있습니까? 예, 많이 있죠 인터넷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은 다음에 투자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동호인 모임의 카페가 아니라 아예 어떤 그 회비를 받고 일정하게 이제 그 돈과 정보가 오가는 그런 카페가 주식 카페가 많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것도 어떤 이런 그 정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출처 가운데 하나라고도 하던데.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주식 카페에서 보통 그 회원을 많이 데리고 있는 카페 같은 경우는 한 400명, 500명도 회원을 모집을 해서 같은 종목에 대한 유료 회원인 거죠. 예, 그렇죠.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적어도 400명, 500명이면 한 종목, 두 종목 정도는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끌어올릴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회원들이 한 종목만 집중 투자를 한다. 한다면은요. 그래서 어떤 그런 자기네들이 어떤 종목을 찍어서 그 종목을 올리기 위해서도 어떤 그런 루머를 퍼뜨리고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아니 근데 그거는 주가 조작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자기네들이 사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사니까 그것을 무슨 꼭 조작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면 그건 공동 구매입니까? 그렇죠. 일종의 공동 구매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뭐 자기 어차피 이 주식 투자에서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책임과 본인의 판단.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지. 누가 예를 들면은 사락에서 샀다고 해서 그 돈을 뭐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토해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카페에 가입을 해서 그 주식을 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400명이 듣는 방송이라 해서 사락에서 다 산다. 그리고 뭐 어떤 그게 나쁘다, 어떤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러면 아무튼
자, 유사 투자 자문사도 있고 그 유사 투자 자문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증권사도 또 고객에게 또 그걸 제공을 하고 주식 카페도 있고 증권가 찌라시도 있고 메신저도 있고 그러면 수많은 정보가 수많은 루트를 통해서 투자자들한테 제공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어떤 한두 개의 경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융위원회가 조사를 한다, 경찰이 나서서 수사를 한다고 해봤자 이것을 적발해낸다, 내지 단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 모 경제 전문 기자가 금융감독원에서 감독원에 가서 직접 물어봤대요. 자기가요. 예. 안철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예. 금융감독원에서는 어떤 세력들이 있는 걸로 보느냐라고 예. 물어봤더니 금융감독원 대답이 자기네들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조사를 해봤을 때는 전혀 혐의점을 발견을 못했다라고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그것은 그냥 안철수 원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산 것이다. 그렇죠. 그 불특정 결과다. 다수, 예. 불특정 다수인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튤립이 예를 들면 10,000배 올라갔을 때 9천 중간에 산 사람이 어떤 누구의 세력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네덜란드 튤립 사태를 봤을 때는요. 예. 그래서 어떤 그런 식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제 주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뉴스에 종종 나오는 이제 주가 조작 사건으로 그 구치소 가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예, 물론 제 주위에도 몇 명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소장님은 주가 조작과 이거는 엄밀하게 나눠서 봐야 된다고 계속 일관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예. 자 그럼 한번 주가 조작은 그러면 어떤 경우가 주가 조작이 되는 겁니까?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요. 네. 아예 거의 실체가 없고요. 예. 회사는 뭐 만드는 것도 없고 하지도 않는데 단지 그 아예 오너부터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사실 주가 조작에 들어가는 경우는 실제로 대주주죠. 대주주는 오너가 그 주가를 올리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암묵적인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상장된 회사가 의도적으로 자기 회사와 관련된 실적과 관련된 거짓 정보를 흘려서 주가를 띄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서도 왜 오너가 중요하냐면요. 네. 오너 물량이 나와버리면은 예.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실패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오너 물량을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오너가 그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개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원칙 중에 원칙이거든요. 오너 물량이 나오면 왜 실패합니까? 오너 물량이 나왔다면 벌써 공시가 나오거든요. 공시가. 그러면은 그런 공시를 보고 불나방들 일반인들이 잘 안 쫓아오거든요. 그럼 벌써 실패한 작전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오너 물량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떤 오너가 완전히 오너와 같은 세력화 돼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요. 어떤 그런 종목들 그리고 실체도 없고 그리고 금액도 아주 작고 네. 가격도 아주 싸고 자본금도 적고 예. 자본금도 뭐 20억, 30억 하여튼 100억 미만에다가 그리고 그 회사가 만드는 것은 전혀 없고 예를 들면요. 그리고 뭐도 하여튼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것들. 예.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올라갔을 때는 저는 이제 작전이라 보고 그것은 이제 종목이 근데 최근에는 과거에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로. 무지하게 많았어요. 무지하게. 예. 근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종목을 봤을 때는요. 어쨌든 예를 들면 안철수 연구소 같은 종목이 10만 원짜리가 200만 주, 300만 주가 그렇게 거래가 되면요. 네. 어떤 어설픈 세력이 들어와서 그 종목을 그렇게 올릴 수는 죽어도 없는 거예요. 자금력 갖고도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자금력을 동원할 수가 없는 그런 겁니까? 자금을 그렇게 찢어서 그 예를 들면 100억 50억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작전을 내서 같이 몰이 붙이고 예. 서로 동의하고 뭐 이야기하고 뭐 그런 콘부든 돈 뭐 이런 생각해서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아까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소장님 주변에도 주가 조작 세력이 몇 명 있다고 하셨어요? 예. 그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방금 말한 것 같이 아주 적은 종목을 해서 오너와 이야기를 해서 오너가 뭐를 앞으로 회사 측에서 반드시 호재성 재료를 유포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이번에 어디랑 계약을 몇만 불 한다. 최고의 매연 저감 장치를 만드는데 세계 최고의 제품이다. 네. 물론 무엇을 만드는데 뭐다. 뭐 하여튼 해서 호재성 재료를 미리 딱 7개, 5개에서 7개를 만들어 놓고 오너와 한 팀이 돼서 구자 다 찢어놓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바닥 작업하고 소문 들어오면은 물량 떨고 다시 사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강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일단 쭉 한번 개괄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의 이제 가장 큰 관심사는 뭐 이제 정책을 보고 투자하는 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어떤 특정 기업과 대선 주자와의 특별한 인연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참 구태고 그러니까 태행이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외국에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정말 일본, 미국 쪽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요. 예. 외국에서는 전혀 이제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없죠. 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거는 정치가 투명한 사회일수록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과거에 테마주였던 아니건 그건 별 논외로 하고 어떤 특정 업체가 있는데 그것이 이명박 정권에서나 노무현 정권에서나 김대중 정권에서나 그래서 권력 그러니까 실세라고 하는 사람과 특별한 그 연줄이 있었던 업체가 그 집권 기간 동안에 주가가 정도 이상으로 뛰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아예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게 바로 그건데 과거에 그런 예도 없었고 테마주가 아니었더라도 그러니까 권력자와의 연줄 때문에 주가가 그러니까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정치 테마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거 허상 아닙니까? 그렇죠. 신기루이고 그렇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왜 투자자들은 그렇게 또 따라갑니까? 이게 저희 나라만의 어떤 특수한 상황인데요. 네. 말씀대로 저도 이제 이 정치 테마주들의 어떻게 보면 끝은 예. 아까 잠시 초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새로운 기술이나 어떤 그 이화공영 같이 올랐다가 예. 다시 제자리로 올 거로는 보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정치 테마주들이 얼마큼까지를 올라갈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말 그대로 내다는 툴립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사는 사람 입장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은 그 더 바보의 게임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나보다 더 바보가 반드시 더 비싼 가격에 이 주식을 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계속 주식을 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치 테마가 주가 이제 끝나면은 그때는 다 빠지겠죠. 근데 네. 예를 들면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이화공영은 대통령 선거하기 아까도 말씀드린 12월 3일이니까요. 네. 한 보름 전에 정치 테마가 완전히 그 관련주가 끝나고 빠졌었고요. 네. 물론 그러다가 다시 10,000원까지 갔다가 한 18,000원, 19,000원까지 오기는 또 왔습니다. 그러다가 예. 다시 빠졌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정치 테마주도 과연 이것이 대통령 선거 얼마 전에 끝나는 건지 아니면은 아울러 전에 같이 한 보름 전까지 이 주식이 움직일 것인지 예. 아니면 그것은 사실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거죠. 예.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종목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어쨌든 지금 긴급조치권을 발동한다는 그런 발표 뒤로 뭐 안철수의 몇 종목들은 약간 지금 주춤거리고는 있어요. 네. 근데 또 다른 종목들이 어차피 예. 지금 주식시장에는 자금이 워낙 풍부하고 또 하나는 어떤 테마를 오히려 목매서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가 여쭤보면 바로 그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을 투자할 때도 아니고 부동산에 투자할 때도 아니고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투자할 때가 뭐 금리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투자처가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정치 테마주가 아닐까. 예. 이럴 가능성도 그렇죠.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갈 곳 없는 돈이 예, 인위적으로 만든 예. 현상. 예.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투자는 하고 싶은데 예. 이게 말씀대로 지금 현재 부동산이나 뭐네 어차피 누구봐도 자본주의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부동산하고 주식인데요. 딱 두 가지는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부동산은 지금 현재 그렇지 돈들이 주식 시장에 와야 되는데 아울러 지금 현재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수익률 자체가 예를 들면 대형주가 1년에 속칭 더블 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뭐 대형주 삼성, 포스코 예, 이런 뭐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대형주 자체가 1년에 더블씩 난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 주식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 투자 자금이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생각보다요. 제 주위에 어떠신 분은 세상에 그 금융 모 은행 큰 은행을 정년퇴직을 하셔가지고 네. 그 정년퇴직금을 그 한 10억 가까이 돈을 주식으로 해서 다 지금 없애고 나이가 한 70이 되시고 그러신 분들도 주위에 많다는 거예요. 정년퇴직금을 다 주식에 쏟아부었다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어떤 주식시장에서도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한탕주의 아닌가요? 그렇죠.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 그래요. 예. 그런 게 이제 빚어낸 것이 이제 정치 테마주일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이 정치 테마주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일시적인 현상인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지.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얘기는 드려도 되겠지만 혼자 생각한 것은 최근에 정치 테마주 중에서 제가 오늘 방송했지만
문성근 테마주는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 자료에는요. 뭐 이래서 한명숙 테마주, 문재인 테마주까지는 나왔는데 그래서 뭐 손학규 테마주도 있습니다. 무지하게 있었죠. 손학규 테마주도 있고 박근혜 테마주도 있고. 그건 못 이른바 그 언론 그 정치 뉴스에 이제 거명되는 대선 주자들과 관련된 테마주는 다 있었습니까? 그렇죠, 다 있었죠. 나경원, 뭐 박원순. 나경원 씨가 대선 주자라는 얘기를 처음 듣는데 서울시장 때. 나경원, 박원순 뭐 하여튼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지금 현재 한명숙까지 있는데 어쨌든 문재인 테마주가 없어. 과거에는 또 이것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연예인 테마주가 있었어요. 배용준, 뭐 하여튼 김태희 뭐 해서 그것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쪽 친구들이 그 소속사들요. 매니지먼트사. 소속사들이 뭐 하여튼 뭐 한다 그러면 이주식이 배용준이다. 그러니까 어떤 유명세를 타고 이게 막 이렇게 막 치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사람들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은 더불어서 막 사니까 그러니까 주식은 어차피 더 바보 게임이니까 나보다 100원이라도 더 비싸게 사준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이득을 내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테마주를 계속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그럼 연예인 테마주는 이제 한물 갔습니까? 그렇죠. 연예인 테마주 한 바퀴 돌았고 정치인 테마주.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어떤 뭐 운동선수 테마주가 되려나 생각도 한 번씩 하고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금융권에서 뭔가 그 어떤 허상의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돈 버는 것처럼 증권가에서 허상의 어떤 테마주를 만들어 갖고 돈 게임을 하는 거군요. 간단히 얘기를. 그렇죠. 저는 어쨌든 튤립 게임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튤립 게임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튤립 같이 계속 더 비싸게 사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끊임없는. 근데 이렇게 그 슌페터도 그런 말을 했지만은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자금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돈이 자본이. 많다. 그건 참 서민들 듣기에는 참으로 먼 얘기인데. 아니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많이 했죠. 생각보다. 있는 사람은 참 많이 했다. 돈을 못 굴려서 난리다. 이런 얘기네요. 공격적인 성향의 돈이 제가 봤을 때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의 공격적 성향 돈들이 많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새해 강좌가 시작됩니다.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했던 홍기빈 박사가 딱딱한 책 속의 경제학을 쉽고 부드러운 생활 경제로 바꾸어 드립니다. 홍기빈의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정치 경제. 1월 31일부터 4주간 매주 화요일 저녁에 열립니다. 수강 신청은 school.oma이뉴스.com 오마이뉴스 주소 앞에 스쿨을 넣으시면 됩니다. 경제는 더 이상 머리 아픈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보세요. 쉽고 편한 경제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속 시원하다. 이탈남 아저씨 이것도 한번 털어주세요. 이것도요. 요것도요. 요것도. 털 게 참 많은 세상이죠.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데일리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 또 뭘 털어드릴까요? 이털남 트위터에 올려주세요. 이털남 아저씨가 탈탈 털어주신답니다. 이털남 트위터는 @ 하시고 영어로 오마이탈탈. 트위터에서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검색하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꽃 멘션 기다릴게요. 정치 테마주니 뭐니 하지만 사실 이것도 알고 보면 먼 동네 얘기입니다. 이 두부값 몇백 원 오른 것에 민감해하는 서민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투자를 하건 말건 신경 쓰고 싶지 않기도 하지만 꼭 그럴 수만도 없습니다. 우리 정치 그리고 우리 경제의 후진성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 정치 경제 의식의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